전국적으로 휘발유 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비 뉴욕은 14센트, 뉴저지는 22센트 올랐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무려 7,600건이 넘는 가짜 간호학위 발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게다가 가짜 학위 소지자들이 뉴욕, 뉴저지 등 타주로 넘어가 활동한 것으로 파악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퀸즈에 소재한 무허가 데이케어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18명을 포함한 20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리튬 이온 배터리 폭발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재벌가 자녀들의 마약류 법률 위반 혐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으로 건너간 한인들 중 일부가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한미 당국이 공조수사에 나섰습니다. 테네시주에서 흑인 경찰관 5명이 난폭 운전을 한 20대 흑인 운전자를 집단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전원 구금됐습니다. 오늘 아침 한 대형 스쿨버스가 뉴저지주의 한 주택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수사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 착수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전국적으로 휘발유 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뉴욕, 뉴저지 일원의 휘발유 가격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정책 폐기로 전 세계 휘발유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3, 4월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갤런당 4달러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 AAA에 따르면 레귤러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갤런당 3달러 50센트로 한 달 전보다 40센트 올랐습니다. 지난주 평균 휘발유 값과 비교해도 약 12센트 올랐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평균 휘발유 값이 갤런당 3달러 56센트로 한 달 전보다 14센트 상승했고 뉴저지주 휘발유 값도 갤런당 3달러 44센트로 한 달 전보다 22센트나 올랐습니다. 휘발유 값이 다시 오르고 있는 데에는 중국의 방역 조치 완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행 제한 조치를 폐지하고 해외 여행객에게 국경을 개방하면서 중국발 항공편도 급증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로 올해 전 세계 석유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gasbuddy.com은 3월과 4월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갤런당 4달러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달 전국 대부분 지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정유시설의 정제 능력이 떨어졌다는 점도 휘발유 값의 오름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유시설 중 겨울 폭풍 영향에 가동이 멈춘 곳은 최대 2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갤런당 4달러 선을 돌파하고 전국에서 휘발유 값이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주는 갤런당 6달러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전미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50센트로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수준으로 하락했고 연말에는 지역에 따라 갤런당 3달러 아래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플로리다에서 무려 7,600건이 넘는 간호학위가 허위로 발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짜 학위를 가지고 국가시험에 응시하고 또 타주로 넘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 또한 낳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 보도합니다. 연방수사당국이 현재 플로리다 허위 간호학 학위 발급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사우스 플로리다에 위치한 3개 간호대학이 현재 허위 학위 발급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들 학교에서 발급한 허위 간호학위는 7,6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 지역사회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학으로는 시에나 컬리지, 팜비치 스쿨 오브 너싱, 그리고
Sacred Heart International Institute 이렇게 3개 교육기관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허위 학위를 발급해준 관련자 24명을 기소했으며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0년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 남부지방검사 맥킨지 레폰트는 필수 직업군임에도 불구하고 윤리의식 없이 가짜 학위를 가지고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의료 인력으로 일하는 대규모 사기 행각으로 인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기 행각에 책임자들을 철저히 가려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5 individuals have been charged across multiple states with wire fraud crimes, including conspiracy. Not only is this a public safety issue, but it also tarnishes the reputation of nurses who actually did the hard clinical and coursework required to get licenses and jobs. 이 같은 허위 간호학위 발급은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가짜 간호학위를 가지고 국가 간호사 시험에 응시한 뒤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당국이 기소한 인물들 중 상당수가 타주에서 온 인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가짜 간호학위를 발급받은 자격 미달의 간호사들은 해당 학위를 가지고 플로리다주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뉴욕과 뉴저지, 오하이오, 매사추세츠, 조지아, 메릴랜드, 텍사스 등지에서 의료시설 간호사 또는 가정 내 간호조무사로 활동 중이었던 터라 파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퀸스 큐가든 힐스에 있는 반지하 무허가 데이케어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18명 등 20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전동 스쿠터 리튬아이온 배터리 폭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큐가든 힐스에 위치한 2층 주택의 반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어린이 17명이 경미한 부상을, 1명이 화재에 의한 연기 흡입으로 중상에 빠져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고 뉴욕시 소방국이 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화재 발생 4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는데 화재는 전동 스쿠터 리튬 이온 배터리 폭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That was scary to see a whole bunch of kids coming out. I saw one in a blanket that a firefighter took, I think, and he had a blanket. He was running with him because I guess that one was probably really bad. 뉴욕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주택의 반지하에는 데이케어뿐만 아니라 치과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 전자자전거, 스쿠터 등 리튬 이온 배터리 과열로 인한 폭발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FDNY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뉴욕시에서 발생한 전기 자전거 관련 화재 사고는 약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사고 대부분은 전기 자전거, 스쿠터, 배터리 충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택 내에서 충전하는 전기 자전거, 킥보드, 스쿠터, 호버보드의 특성상 리튬 배터리의 과충전, 과열에 의한 폭발로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충전 및 사용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에서 유학파 출신의 재벌가 자녀들이 마약류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기소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건너간 한인들이 마약류를 유통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한국 검찰과 경찰은 미국 수사 당국과 공조해 앞으로 마약류 위입 및 유통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주변에 판매까지 한 부유층 자제 등 20명을 적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1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에 구속 기소된 재벌가 자녀들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 씨,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 씨, 대창기업 회장의 아들 이모 씨 등입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명 중에는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의 이사 조모 씨와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 씨 등 3명을 지명 수배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3인조 가수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 씨는 대마 매수, 흡연, 소지뿐 아니라 실제 재배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마와 같은 마약에 손을 댄 재벌가 자제들의 공통점은 모두 미국 등 해외 유학파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부유층 자녀들이 마약에 빠지게 된 것은 유소년 시절에 해외로 유학을 가 어린 나이에 대마 등 마약을 접한 뒤 끊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이들 재벌가 자녀에게 마약을 유통한 공급책이 미국 시민권자인 30대 사업가 이모 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미국 유학을 온 재벌가 자녀와 관계를 맺은 뒤 서울로 건너가 헬스클럽을 운영하면서 이너서클을 중심으로 장기간 대마 등 마약을 공급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그와 연결된 사람들을 추적해왔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재벌가 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닌데 이에 대한 처벌이 약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수사당국 관계자는 재벌가 자녀들의 경우 거대 로펌을 선임하는 등 전국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일반 마약 사범보다 형량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LA 공급책, 한국 유통책, 유학 경험이 있는 재벌가 자녀로 이어지는 은밀한 마약 유통망을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불법 반입을 뿌리 뽑기 위해 한국의 수사기관이 미국 당국의 협조를 받아 유통망 추적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테네시주에서 교통단속 중 발생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니크스가 사망하면서 이와 관련된 5명의 경찰이 구금됐습니다. 니크스를 구타한 경찰관 5명 역시 모두 흑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고인의 어머니는 오늘 첨참했던 아들의 상태를 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히 처벌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교통단속 중 심한 구타로 사망한 흑인 29세 니컬스의 어머니 로벤 웰스가 오늘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들을 잃은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웰스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여전히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니컬스는 지난 7일 난폭 운전 혐의로 차량 정지 명령을 받은 뒤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5명의 경찰관들이 니컬스를 집단으로 구타하기 시작했고 크론병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던 니컬스는 체포된 뒤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는 병원 이송 후 사흘 만에 심부전과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니컬스가 사망한 이후 경찰관들의 심각한 집단 구타 사실이 유족들에 의해 확인되면서 미 전역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배심은 니컬스 폭행에 연루된 5명의 경찰 모두를 2급 살인 및 가중폭행, 납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전직 경찰관 5명은 현재 투옥된 상태입니다. I want to say to the 5 police officers that murdered my son, you also disgraced your own families when you did this. But you know what? I'm going to pray for you and your familie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this shouldn't have happened. This just shouldn't have happened. And we want justice for my son. 니컬스의 어머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왜 아들을 보러 오지 않느냐는 전화를 받았는데 자신은 경찰들로부터 아들이 체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전달받았다며 자신이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들이 거의 사망에 이른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아들을 너무나 가혹하게 구타해 아들은 온몸이 멍든 상태였으며 머리는 수박만큼 심하게 부어올랐고 목은 부러져 있었고 코는 S자로 휘어 있었다고 당시 처참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아들이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식물인간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니콜스의 어머니는 그의 미소가 그리울 것이라면서 다시는 아들을 안아볼 수도 밥을 해줄 수도 없다며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처벌해주길 호소했습니다. 멤피스 경찰은 이날 오후 사건 당시 바디캠으로 촬영된 구타 영상을 4편으로 나눠 유튜브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실제로 가혹한 구타 영상이 공개될 경우 1991년 흑인 폭동으로 이어진 로드니 킹 사건과 비슷한 파장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 한 주택가에 대형 스쿨버스가 돌진하며 주택 구조물이 훼손되고 스쿨버스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현장에 체포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마치 버스가 주택에 박힌 듯 집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침 9시경 뉴저지 웨스트 칼드웰 지역에서 대형 스쿨버스가 한 주택을 덮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주택 일부분은 심하게 훼손됐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구조물 자체가 불안정해진 상태입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즉각 체포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운전수가 수갑을 찬 상태로 현장에서 끌려 나오는 것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다행히도 버스 안에는 학생들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사당국은 버스 운전자는 사고 직전 현장에서 약 3마일 떨어진 엑세스 카운티 보케이셔널 스쿨에 학생들을 하차시킨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치료를 거부한 상태로 현재 어떤 혐의로 처벌받을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돌진했던 주택 내에는 다행히 가족이 모두 외출한 상태로 주택 내 아무도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했던 사고였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고로 주택 구조물이 크게 훼손되고 매우 불안한 상태로 보수 작업에 돌입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현재 운전자의 음주 상태 및 전신건강 상태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버스 내 결함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백악관에서 음력설 축하 행사를 열고 아시아계 혐오 범죄 종식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차원에서 음력설 행사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세기 동안 아시아에서는 새해 첫날을 축하하기 위해 이날 한데 모였다며 음력설은 부활과 반성, 희망과 가능성의 시기라며 설의 의미를 기리고 이번 설 기간에 잇따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고를 언급하며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확산하고 있는 아시아계 혐오 범죄에 대해 언급하며 혐오 범죄 종식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총기에 대한 규제 강화와 폭력 종식을 다짐했습니다. 뉴저지주 하원이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기념하자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한국계인 엘렌박 의원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한국 이민사회를 통해 미국에 소개된 이후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널리 사랑받게 된 건강식품 김치의 역사를 기념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김치는 2000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한 전통 음식이고 한국인의 지혜가 담긴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문화 유산이라는 소개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날 뉴저지 하원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인 제향 군인들을 기리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원 7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제38대 뉴욕 한인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을 승인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특별이사회에서 한인회는 공탁금은 단일 후보일 경우 $50,000, 3명 이상의 후보가 나올 경우 최소 $30,000 이상을 분담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단 실제 공탁금 규모는 운영 규정에 의거해 선관위가 최종 결정에 등록 후보들에게 공지하게 됩니다. 출마 자격의 경우 뉴욕 한인회의 4개 그룹에서 한인회 활동을 2년 이상 한 사람으로 제한했습니다. 입후보 심사는 2월 9일부터 15일까지이며 선거운동은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입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3월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에 실시됩니다. 연방농무부는 최근 유기농 식품에 대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유기농 식품에 대한 기관의 정확한 규제와 엄격한 검열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기농 식품 규제 강화는 30년 만에 시행됩니다. 유기농 무역협회는 전국적으로 유기농 식품의 판매는 지난 2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1년에는 매출이 약 630억 달러로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개정된 유기농 식품 규제는 농작물의 경우 3년 동안 합성 비료와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자라야 하고 육류의 경우 100% 유기농 사료를 먹이고 목초지에서 방목한 동물이어야 하며 가공식품의 경우 인공 방부제, 인공 착색제 또는 향료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